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2차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파이 앱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채굴 버튼을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파일 상단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암호화폐 형식인 파이코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파일 생태계에서 기여한 보상량을 예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수치를 암호화폐인 파이코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수치를 좀 더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레퍼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 어닝팀을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보안 서클 멤버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PC 노드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파이 브라우저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유틸리티 보너스를 얻거나 등등 이런 방법으로 수치를 좀 더 빠르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1인 1계정으로 지금 이것을 모으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실제 사람인지 확인 절차를 하는 이 KYC를 거치고 나서 통과가 되면요. 그제서야 이 파이 앱 상단에 있는 이 수치가 우리 파이 지갑, 비스탁형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제 코인 형식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파이 생태계에 초보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는 방법을 짧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이 앱에 접속을 하셔서 왼쪽 상단 메인랩을 탭하고 들어가시면요. 아래 메인랩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완성을 해야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즉 파이 지갑에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이 들어왔다, 성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체크리스트 마지막 9번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1번부터 차례대로 미션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요. 6번에 마이그레이션 신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7번과 8번을 완성하게 되면요. 이것은 KYC 신청과 통과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KYC 통과가 완벽하게 되면은 아까 6번에서 미리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8번에서 KYC 통과가 되자마자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신청 상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약이 딱히 없는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은 몇 주 안에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달 안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는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분들은 1년 넘게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그레이션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 587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글로벌적으로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이 마이그레이션을 우리는 1차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단 한 번씩만 받았고요. 자,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우린 지속적으로 이 파일을 채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굴이 언제 끝이 날지는 누구도 100% 현재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채굴풀 650억 개 채굴풀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드렸지만은 앞으로 5년을 더 채굴을 할지 10년을 더 채굴을 할지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2100년이 넘어서야 채굴이 종료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마이그레이션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파이 앱에서 보상을 약속한 채굴량은 또 쌓이게 될 것이고 이것을 2차, 3차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의 로드맵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파이 지갑 관련 미래 로드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읽어보면요. 파이오니어의 파이 창고를 마이닝 앱에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마이그레이션 지갑을 적시에 보충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게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최종적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작년 말에 발표가 된 것이고 이것은 로드맵 버전 2 내용 중 하나인데요. 코어팀에서는 이 버전 2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 버전 2는 파이가 오픈 메인넷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향후 기능, 요구사항, 개선사항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여기서 언급하는 이런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특정 타임라인을 날짜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얼마나 충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완성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버전 2를 잠시 보시면요. 약 20개가 넘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모든 미래 파이프라인이 무조건 완성이 다 되어야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다. 또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개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중요도가 따로 있을 것이고 정말 필수적인 부분, 예를 들어 KYC나 마이그레이션이나 노드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이 버전 2를 충족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덜 되었더라도
충분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제가 로드맵을 보여드린 케이스는 2차 마이그레이션은 이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이투데이에서 홈페이지 블로그를 보시면 또 이런 공지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및 향후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내용이고, 이 두 번째 및 향후 메인넷 잔액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이주를 기다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자격이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자신의 지갑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추천팀과 보안서클 멤버들이 KYC를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개월 유예 기간의 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두 번째 및 향후 이주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팀 멤버 중 더 많은 인원이 KYC를 완료할수록 그들에게 귀속된 보너스 처굴량이 두 번째 및 향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공지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래왔던 유저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저 또한 어닝팀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부터는 조금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PC 노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닝팀 보너스에만 의존을 해왔던 상태고요. 그래서 1차 마이그레이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부터 조금씩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이 생태계가 빠르게 붕괴가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인 이 펌프 앤 덤프 전략을 취하는 이 프로젝트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은 일단 1차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시간을 좀 두고 가급적 유통량을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고 그렇게 응원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1차 마이그레이션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파이오니어들이 분명 존재를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특히 메가모드인 GOTM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폐쇄형 메인넷 동안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커뮤니티에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GOTM 같은 경우는 코어팀과 직접적인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 메가모드이기 때문에 여러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7월 초에 코어팀과 이 모드들의 행아웃 세션이 있었고, 여기서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토픽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도 제 커뮤니티 방에 있으신 캔니님께서 이에 관련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다 친절하게 해주셨고, 저 역시 여러 모더님들과 이 사실을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서 실제 있었던 정보임을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일단 이 회의에서 모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질문인데요. 오픈 메인넷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오픈 메인넷 이후 바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KYC를 하고 1차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완료한 후에 그 후에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의 쉐리 오렌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곧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1차 마이그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마이그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였고, 그러자 모더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다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그러자 코어팀의 쉐리 오렌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조금은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쉐리 오렌지는 기술 담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더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1차 마그 완료자는 이미 KYC를 완료하였고 모든 것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확신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당신의 의견일 뿐인가요? 즉,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의 의견입니까? 자, 모두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코어팀은 확신한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pretty sure이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확신보다는 좀 더 확신한다, 꽤나 확신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짧았던 대화였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일찍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여러 업데이트를 잘 살펴보아야겠다,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일단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면요, 정말 소수의 고래 지갑들도 많이 보이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태껏 1차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 왔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비중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대충적으로 표를 보여드렸는데, 1차 마이그레이션은 노드 운영자들이 당연히 큰 금액을 확보해 왔었습니다. 제가 체크한 수치로는
많게는 4만 파이가 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었고, 하지만 대부분 2000 파이 아래 또는 1000 파이 아래로 마이그레이션이 큰 비중으로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KYC 어닝팀 보너스가 계산이 되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면요, 어닝팀이 KYC를 통과한 것이 계산이 되면은 그 보너스는 2차 마이그레이션부터 합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마이그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치들이 가끔씩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한 예로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를 채굴한 것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이죠. 이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채굴한 파이가 무려 420만 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 420만 개는 파이 앱 상단에 보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치가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보통 고래들의 채굴률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정이나 삭제된 계정 또는 중간에 포기한 계정들이 좀 더 많이 어닝팀에 추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취소되는 코인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차 마이그레이션쯤에 이 어닝팀 중 약 10%의 유저가 KYC를 이미 받았다면은 그 보너스량과 본인이 채굴한 양을 함께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1차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에서 봐왔던 그런 수치와는 비교도 안 될 높은 수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참고로 크리스티안은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는 고작 2472파이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드도 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차 마이그레이션에서 이런 고래 움직임을 보는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블록체인은 공개 장부이고요,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 생태계 전체 토크노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파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여러 관점에서 다 파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대표적인 예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고래 지갑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파이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신규 회원들은 또 적게는 1파이 정도로만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적은 양을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파이 생태계는 이렇게 큰 어닝팀을 가진 고래 유저도 있지만은 더 큰 비율로 이렇게 소수의 유저들로 파이를 채굴해 왔던 유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유저들이 적당한 손바꿈을 서로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2024년 3분기는 정말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밀린 업데이트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코어팀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KYC 6개월 유예기간에 관한 추가 공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KYC 이름 항수와 같은 여러 업데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갑 생성 오류가 잘 잡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인지 마이그레이션 속도 또한 상당히 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온체인 락업이 출시가 된 이후로 어떤 현상들이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어팀의 비공개 행아웃 세션과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2차 마이그레이션이 조만간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업데이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정말 바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